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오늘도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비를 맞지고 어저께 저녁에는 제가 비가림을 해줬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날 비가 엄청 더 많이 쏟아진다 그래갖고 비가림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우스를 덮어주고, 저쪽은 또 하우스가 없는 애들은 비를 맞춰도 되는 애들을 좀 내놨고, 일주일 동안 또 비 소식이 없는데 이렇게 비 소식이 없다가도 중간에 비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죠. 구멍이 없는 화분인데, 작은 화분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도 이렇게 물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해갖고, 화분이 굳혀진 애들은 괜찮아요. 바로 분갈해 갖고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시켜주면 애들 얼굴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굳혀진 애들은 이렇게 해서 물을 따라 버리시고요.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얘도 지금 상당히 비가 자주 왔었는데, 거리대에 있었는데 물이 계속 고파하더라고. 하엽이 밑에 많이 젖어 있죠. 그래서 어저께 듬뿍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도 한번 벗겨줄 겸 이렇게 하우스도 한번 벗겨줘 볼게요. 키 큰 애들은 들여놓고 이렇게 있죠. 이런 애들. 그래갖고 6월달 다육이 관리에 대해서, 6월달까지는 다육이 키우기가 아주 괜찮아요. 7월 중순까지는 중부는 괜찮아요. 근데 남부는 여기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제가 이제 유튜버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많이들 보니까 남부는 되게 덥더라고요. 비도 자주 오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거는 작년서부터 저희 중부가 이렇게 비가 자주 와갖고 깜짝 놀랐는데, 원래 제가 다육이 키우기 전까지는 비가 너무 안 왔어요. 마른 장마에서 그 이웃님들 남부 쪽에 비가 좀 자주 왔을 때는 비를 맞추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구가 아파서 병이 들어서 비가 자주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인데, 다육이를 좀 오래 이제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신 분들은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올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우박이 일단 떨어져요. 굵은 우박이 떨어지고 나서 아주 폭우가 많이 와요.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지구가 병이 괜찮아져야 날 수 있는 거고, 이게 해마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병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케어가 되지가 않으면 계속 이제 다육이 키우는 것도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올해나 아니면 작년에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고난이도 다육이 키우는 게 좀 수월하지 않고, 다육이를 이제, 원래 다육이는 얘네들은 사막지대에서 건조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는 애들이, 우리나라는 고온다습, 습도 많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이 많지 않고 온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잘 사는데, 거기에 습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렇게 다육이 습성만 조금 알게 되면요, 다육이 관리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뭐를 좀 빼야 될까요? 여기서 습을 좀 빼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중부도 비가 거진 하루 걸러서 오고 있어요. 하루 걸러서. 그래갖고 애들이, 얘네들은 사막지대에서 물 없는 애들이, 그런 곳에 살던 애들이 갑자기 뭐라 그럴까, 비가 자주 내리게 되면 얘네들이 많이 좀 헛갈려 하겠죠. 얘네들 입장이 통통한 게 왜 통통하다 그랬어요? 사막지대는 비가 자주 안 오니까 물도 없고 해서 얘네들이 진화가 되는 게, 입장에 수분을 많이 저장해 놓고 비가 안 올 때 그것으로 이제 얘네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그거를 이제 수분을 보충하고 영양을 보충하게 그렇게 진화가 된 애들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고온 다습, 습이 많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 다육이는 물을 자주 줘서 보낼까요? 자주 주지 않아서 보낼까요? 다육이는 대부분 물을 많이 줘서 가습으로 많이 보내요. 특히 초보자님들은 가습으로 많이 보내고, 고수들은 물을 안 줘서 보내게 됩니다. 다육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수가 될수록 다육이가 좀 많아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잘 케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면 물을 안 줘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게 어디겠까요? 농장 같은, 아니면
뭐 아주 많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줘서 보내는 거고, 초보자님들은 몇 개 안 되니까 너무 얘가 예쁘다 보니까 인제 또 키우는 법을 잘 몰라서 이제 가습으로 많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습을 좀 날릴 수 있고 물 빠짐이 아주 좋게 분갈이를 해 주게 되면요. 다육이가 매우 키우기가 쉬워져요. 초보자님도 키우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화분을 크게 하면 안 돼요. 화분을 크게 하면 안 되고, 베란다는 화분을 좀 알맞게 작게 해서 수분을 좀 빨리 내보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해 주시는 게 좋고, 6월 달까지는 제가 인제 작년까지는 다육이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좀 바뀌어요. 해마다 제가 틀린데, 이게 해마다 틀린 거에서 지구가 이제 좀 병이 들어 갖고 비가 자주 오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이거를 또 케어를 잘, 그러니까 다육이 키우면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에 맞게 좀 다육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좋고, 초보자님들은 낮은 비는 안 맞히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있고, 요 정도 되면 비를 맞춰도 되고 요 정도 되면 비를 안 맞춰도 된다. 거를 캐치해서 교체를 해 주거든요, 다육이들을. 근데 그 초보자님들은 바라볼 때 그거를 공통적으로 다 똑같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다 내놓고 키웠다 하면 나도 저렇게 다 내놓고 키워야지. 저분이 다육이를 다 비를 맞췄네. 근데 나도 비를 맞춰야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고수들 같이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거기서 몇 개를 비를 맞춰도 되는, 애들이 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애들이 습성이 다 비슷해요. 습성이 다 비슷해 갖고 공통적으로 거리대에서 비를 오는 비를 다 맞춰요. 근데 거기서 좀 심하게 탱탱거리거나 여기서 좀 물을 더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두 개만 빼요. 한두 개만 빼고, 또 저렇게 보면 또 비를 맞춰야 될 애들은 또 내놓고 비가림 해주는 애들은 비가림을 해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육이 키우는 거는요, 배워가면서 한 해 한 해 배워가면서, 내가 얘를 주겠다고 너무 또 슬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엔 너무 슬프죠. 얘를 보고 너무 예쁘다 예쁘다 계속 눈질하게 되면 걔에 대한 사랑이 확 꽂혀요. 첫사랑처럼 확 꽂힙니다. 근데 걔를 보내고 나면 좀 이렇게 많이 좀 가슴에 자꾸 생각이 나는데, 다육이 보낸 다육이는 빨리 쿨하게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꾸 생각나고 안 좋다, 뭐 가슴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빨리 지우는 게 좋아요. 정신 건강에. 우리가 힐링을 하려고 키우는 거지 새드 막 슬프려고 키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도 그랬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이렇게 슈퍼클론이 너무 애지중지해 갖고, 그때 제가 인제 초창기 인제 3 년을 보내고 다육이 인제 창에 꽂혀 갖고 립스틱 드리고, 거금 그때 당시에서는 제가 13,000원이면 거금이었어요. 그래 갖고 그 창을 슈퍼클론을 데리고 와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햇볕에 보여, 조그만 애를 13,000원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 레몬티도 한 13,000원 데리고 왔고, 레몬티는 잘 키우다가 한 4년 지나니까 가격이 몇십 배로 뛰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깜짝 놀랐는데, 다육이 재테크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가 참 잘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렵죠. 외국인 중국 그전에는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그 창만 키우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창만 키워요. 다 베란다는 오직 다 창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거리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재테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집으로 와서 다육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게 그니까 뭐라 그럴까, 그게 스크릿 비밀 재테크 식으로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갖고 많이 키우니까 그 재테크라는 이미지가 조금 떨어져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완전 꿀 대박을 찼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중국에서도 대량 이제 수입이 들어오지. 농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키웠다가 지금은 중국어에서 저렴하게 데리고 갖고 띄어다가 파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그 재테크 목적으로 키우신다고 보기에는 좀 예전 같지 않게 어렵다.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고 중국에서 또 대량 만들고 또 제가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대량 생산 지금 베트남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완전 잘 키우시더라고요. 완전 대박으로 이렇게 잘 키우셔갖고 지금 널리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농원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좀 너무 저렴한 곳에 가서 키워갖고 데리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테크 의미가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6월 달까지는 되게 수월해요. 다육이 키우기가. 근데 5, 6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습이 좀 많아요.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한여름보다 더 습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5, 6월 달에는 비가 자주 안 와도 다육이가 좀 물음이 간간히 와요. 오는 시기예요.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한여름보다. 그래서 그 물음만 좀 조심하시면요. 그러니까 창문을 좀 열어 놓으시고 그렇게 또 6월 달까지는 온도가 팍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육이 키우기까지는 5, 6월 달에 성장을 급속도로 많이 해요. 그래서 또 비가 잦은 비는 내가 생각을 해서 초보자님들은 웬만하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충분하게 마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습성을 알고 다육이 흙을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육이 흙을 좀 이렇게 마사를 많이 섞고 그 물마름이 좋게 하는 흙을 좀 이렇게 뭐 에슬라이터, 뭐 산야초 지금 저게 저희가 새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보이죠? 얘가 뭘까요? 두 마리가 계속 저희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그 물마름을 좋게 했기 때문에 저는 비를 좀 맞히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를 따라해서 비를 매일같이 맞히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님들은 열흘에 한 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를 주구장창 마치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좋은데 고온 다습에 또 약해. 왜 그러냐면 열기가 땅에 직면해 있을 때 되게 많이 후끈 올라오는데 거리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뻥 뚫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약간 이게 절벽 같은 그 다육이가 절벽에서도 많이 자라거든요. 그 사막지대 모래에서도 많이 자라지만 절벽 그리고 고목나무 막 썩은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데서도 많이 자라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가 되게 바람이 슝슝 완전 시원하게 잘 들어와요. 그래갖고 땅에서 키우시는 분하고 거리대 이렇게 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차이가 매우 커요. 그래서 환풍이 제일 잘 되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위아래로 통풍이 잘 되니까. 그래서 잘 큰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잘 커요. 그래서 별다른 거 뭐 해줄 건 없는데 차강. 저희 같은 경우는 동양이다 보니까 오전 햇빛만 들어서 강한 햇빛이 12시서부터 3시까지인데 그때까지는 햇볕이 그렇게 많이 세게 들어오지가 않죠. 12시까지만 들어오니까 천장으로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해가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광을 많이 해주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여러 구독자님들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 해가 12시서부터 이제 3시까지 넘어가는 그쪽에는 해가 너무 강해요. 여름으로 갈 때는. 그래서 6월 달서부터는 옥상이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차광을 슬슬 해줍니다. 차광을 슬슬 해주고 10월 달에는 차광의 빈도수를 높여요. 60도까지 이제 뭐 차광을 해주는 60이라고 했나 할 때는 저는 차광을 이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60 지수가 있대요. 할 때가 차광을 햇볕을 가려주는 뭐 그런 거를 차광을 더 세게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다육이를 키우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습
습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잦은 비는 좋지 않아요. 잦은 비는 좋지 않기 때문에 잦은 비는 비가림을 해주셔야 합니다. 초보자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마치는 게 좋고, 열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마치는 게 좋고, 그 이상 비가 온다면 비가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육이는 식물 그냥 일반 간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선인장과 비를 아무래도 선인장하면 우리가 뭘 떠오를까요?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그런 식물인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물을 다 싫어하는 건 않고 또 물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물을 좀 챙겨 주셔야 되고, 잎이 탱탱한 애들은 물을 일단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봤을 때 얇은 애들이 좀 물을 많이 좋아해요. 얇은 애들이 물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좀 물을 챙겨 주시고, 이렇게 보면 하엽도 많이 지고 좀 입이 말캉말캉 거린다 그러면 물을 챙겨 주시면 되는데, 원래 다육이 식물들은 보름에 한번 물을 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을 두고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보름에 한번 주세요 하는 거는 기간이 꽤 길죠. 보름 동안 가는 기간이. 근데 그 보름 동안 가는 기간이 너무 또 말려서 키우게 되면 다이가 되게 못 나주는데, 베란다는 진짜 보름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열흘에서 보름. 근데 거리대는 물마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짧게 한 열흘에서 한 일주일 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햇볕에 거리대에 보름 동안 물을 안 주게 되면요, 애들이 진짜 거짓골을 하고 있어요. 쭈글쭈글 얼굴도 확 줄이고 못 나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빨리 물을 주는데, 아주 기본적이죠. 6월달에 해주는 거는 습관리만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만약에 우리 집에 좀 집마다 환경이 다 틀려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저희처럼 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좀 습이 좀 덜한데, 그래도 5, 6월 달이 습이 가장 좀 심해요. 제 머리가 약간 이렇게 웨이브를 집어넣으면, 그 고데기로 웨이브를 집어넣으면 웨이브가 싹 풀리는 게 5, 6월 달이에요. 제 머리가 습을 좀 빨아들이는 게 있어갖고, 한여름엔 조금 덜한데 5, 6월 달에 그러니까 집안에 습이 있어요. 이게 집집마다 좀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뭔가 습이 많다 생각을 하시면 선풍기를, 베란다 안에는 선풍기를 돌려주시면 되고, 거리대나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차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습관리, 차강. 그리고 다육이는 물고파할 때 물을 챙겨주시면 돼요. 7월 중순까지. 7월 중순까지 물을 그래도 잘 챙겨주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후변화가 있다 그랬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잦은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잦은 비는 다육이한테 좋지 않다.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치는 건 좋은데, 초보자님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치는 게 좋습니다. 더 일주일에 막 두세 번 마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무름이 올 시기라 애들은 건조하게 키워야 아주 잘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온다습에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잘 관리될 게 습관리예요. 습관리, 물관리인데, 그 과습을 좀 조심해 주시고, 지금 만약에 분갈이를 한다 그러면 물마름이 아주 좋게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양토 양을 줄여야, 배양토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토를 섞는 거예요. 물을 잘 마르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 배양토 양이 많으면 애들이 성장을 잘하는데, 왜 배양토가 너무 많다 보면 물이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습으로 많이 보내게 돼요. 그래서 물 관리를 해주게 되는 기 위해서 마사토와 산야초와 뭐 이렇게 에슬라이트 뭐 그런 애들을 섞어주는 거예요. 물마름이 좋고 통풍이 잘 되고 환기가 잘 되고, 뭐 펄라이트,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섞지 않아요. 뭐 에슬라이트, 펄라이트, 뭐 산야초 그런, 펄라이트는 섞는데 에슬라이트 뭐 그런 거를 섞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섞지, 외국은 딱 배양토하고 펄라이트 이렇게 섞어서 심어주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기후가 많이 틀리니까, 환경이 틀리니까 환경에 맞게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에스라이트, 뭐 산야초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섞어 주는데, 그렇게 되면 물마름이 훨씬 좋아서 애들이 웃자람이 없어요. 배양토를 많이 섞었는데, 내가 얘를
그 이제 초보자님들은 그 배양토 음이랑 마사토 음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사토는 물을 잘 마르게 도와주는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강모래 뭐 이렇게 산모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마사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래가 원래 잘 마를까 안 마를까요? 모래로만 심으면 그 사막지대는 모래로만 돼 있죠. 근데 비가 자주 안 오니까 그 모래가 그 수분을 좀 많이 저장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다육이를 초보 때 키워보니까 그래서 모래가 의외로 잘 마르지 않아요. 사실 모래로만 심었을 때. 배양토랑 뭐 펄라이트, 마사토를 섞으면 괜찮은데 모래 올 100%는 오히려 물을 덜 마르게 그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모래로만 심었을 때 또 선인장 흙으로만 심었을 때는 물이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꼭 펄라이트나 아니면 에슬라이트 뭐 이렇게 산야초 마사토를 섞어 주셔야 물이 잘 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인장가 흙을 사다가 심으시면요 물이 잘 마르지 않아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사막지대는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래 바닥에 수분이 좀 많이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지속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서 흙이 좀 가장 중요해요. 다육이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느끼면서 초보 때 많이 느끼는 거는 흙이 많이 젖어 있어요.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 환풍도 제대로 뭐 창문을 열어주는 것도 조금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다육이 이제 어느 정도 습성을 알고 보니까 창문도 이제 많이 열어주게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거리대를 두고 내놓고 키우는 거를 이제 그때 확실히 내놓고 키우면 예쁘긴 한데 이 거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왜 그냥 거리대에 설치를 하게 되면 베란다에 그 햇볕이 많이 차단이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창문만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해놓고 하시면요 빛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들어와 갖고 선반에 올려놓고 키우면 잘 되는데 거리대를 두고 또 베란다 안에 또 설치가 돼 있으면요 빛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하고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이렇게 갖고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6월달은 습 관리. 그러니까 베란다 안 같은 게 습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7월 중순까지는 매우 그냥 제가 여태까지 작년을 제외하고 나서는 수월했어요. 7월 중순서부터 이제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고난이도거든요. 8월 중순이 넘어가면 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7월 말서부터 갑자기 이제 급 더워져요. 온도가 이제 29도에서 30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29도에서 30도 미치면요 다육이들을 키우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30도가 넘어가고 비가 자주 오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한 36도까지는. 근데 36도가 넘어가고 39도가 올라갈 때 좀 힘들어요. 36도에서 39도. 그러니까 온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도 밑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그냥 거리대 내놓고 잘 키우는데 햇볕이 너무 강한 곳은 차광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7월 달이 되면 차광 빈도수를 좀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이 동양 같은 경우 햇볕에 노숙이 잘 되는 애들 같은 경우 7월 중순까지는 거리대 내놓고 차광을 안 해줘도 애들이 화상을 이렇게 심하게 입지는 않고 라인만 살짝 타요. 그래서 저는 차광을 7월 중순까지는 잘 안 해주고 이제 그때 7월 중순이 넘어갈 때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요. 기본적인 장마 일주일 정도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때는 애들을 이제 단수를 7월 한 저희가 알기로는 15일서부터 단수에 들어가시면 돼요. 단수 8월 중순까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챙겨줘요. 왜 그러냐면 동양하고 또 남양하고 이게 또 중부랑 남부랑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물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단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 파는 애들은 조금씩 물을 주셔도 되는데 굳이 입이 탱탱한 애들을 물을 줄 필요는 없고 원래 다육이는 한 달 정도 물을 안 줘도 잘 살아요. 근데 높은 온도에 한 39도가 됐을 때
너무 높은 온도에도 애들이 그 뭐라 그럴까 물을 너무 쫄쫄쫄 굶기면요 줄기가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너무 마르고 물 고파하는 애들을 딱 봤을 때는 물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챙겨주시면 좋은데 너무 탱탱한 애들은 굳이 챙겨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름은 무탈하게 잘 넘어가는 시기인데 저희가 가장 5월, 6월 달에 무름이 좀 많이 와요. 이때가 저희 집이 가장 습할 때거든요. 5, 6월 달이. 근데 7월 달 들어가서면 그렇게 막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집의 환경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참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풍기 그리고 차강 물은 7월 중순까지 그래도 뭐 일주일에서 10일에 한번 챙겨주시면 되고 잦은 비는 비가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당인 락스 소독제를 뿌리고 나서 좀 여기가 깨끗해진 것 같죠. 하얗게 좀 펴져 있었던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어저께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비를 맞췄어요. 왜냐 물고파도 하고 있고 그래갖고 비를 맞췄는데 당인 금은 비에 좀 약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금이 많을수록 비를 맞으면요 빠이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금기가 많지 않은데 또 새로 나오는 잎은 또 금기가 많아요. 이렇게 그 전에 있던 애들은 금기가 별로 없었는데 새로 나오는 잎들은 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락스 소독제를 좀 뿌렸더니 좀 깨끗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해가 들었다 뭐 했다 그리고 뭐 또 3시인가 4시 한번 비가 오고 일주일 정도 비 소식은 없는데 이게 비 소식이 없다가도 비 소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를 하우스를 다 걷어줄 거예요. 하우스를 다 걷어주고 일주일 정도 비가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요번 비 듬뿍 맞고 비가 안 오면 애들이 그래도 탱탱하게 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잦은 비는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블루에프가 참 잘 되는데 저희 집은 블루에프가 참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죠.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다육이 키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 과정이 이제 뭐 몇 번 보내보고 그래야 습성을 참 알아요. 다육이 적심도 해보고 입꼬지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봐야 습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탈하게 잘 지내가는 것도 좋지만 뭐 가끔 가다가 보내보고도 해야 얘가 왜 갔는지 이유를 좀 알고 보내면 나중에 다육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육이는 화분 속의 흙이 제가 보기에는 햇볕도 중요하지만 초보자님들은 화분 속 흙이 제일 중요하고요. 화분 크기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너무 화분을 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화분을 좀 작게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다음에 화분이 좀 크게 그리고 화분 큰 애들은 좀 비가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냥 빗물은 특히 더 잘 안 말라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키워보니까 수돗물보다 더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촉촉하게 했어요. 빗물은. 그래서 빗물을 큰 화분을 맞추게 되게 되면 뭐 식물 간엽들은 괜찮죠. 늘상 걔네들은 흙이 젖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육이는 늘상 흙이 젖어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한 그 적어도 한 일주일 안에는 말라야 돼요. 빨리 마르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안에 마를 수 있게 수분 관리가 잘 되게 배수가 잘 되게 흙이 잘 마르게 분갈이만 잘 해줘도 안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강을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시는 그 옥상이나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서부터 차강을 해주셔야 되고 7월 달은 그 차강 빈도수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습 조심해 주시고 선풍기 베란다 같은 거 선풍기로 틀어주시게 되면요 공기 회전이 돼서 그 습을 많이 날려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좀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선풍기를 따로 틀어준 적은 없어요. 근데 작년처럼 만약에 그렇게 여름 내내 비가 왔을 경우에는 틀어줬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빠이바이.